지난 시간에 했던 데 이어서 그 연습 문제 계속 풀어볼 거예요. 매번 얘기하지만 연습 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들어야지 좀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풀어보는 거 없이 바로 설명을 들으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해는 할 수는 있어도 머리에 오래 안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이런 게 머리에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풀 때는 또 생각이 안 나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먼저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 설명 듣고 또 이해가 안 되고 안 외워진 부분들은 이제 설명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암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17페이지의 의문사들 연습을 했고요. 그것과 이제 성격이 약간 다른데 18페이지를 보세요. 그 의문사 문제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 18페이지의 12번부터 이제 17번까지를 이제 먼저 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배운 부분이 여기서 이제 좀 섞여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하면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안 배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제 아무래도 못 풀었거나 또는 풀었어도 틀렸거나 이제 이럴 확률이 크니까 그 앞에 네모칸에다가 틀렸으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를 해두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좀 반복을 하면서 하세요. 자, 먼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13번 보세요. 13번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는 대화체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11번까지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체였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보면 뭘 물어보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해당되는 의문사를 썼었는데 지금 12번부터는 같은 뜻으로 된 의문문을 이제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의문문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먼저 13번을 보면 같은 뜻인데 대조를 먼저 해요. 이렇게 이제 문장전환이라는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게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도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조를 먼저 해서 13번 같은 경우는 맨 앞에 when만 빠지고 나머지 does Tom go to bed는 오른쪽에 그대로 적혀 있죠. 그러면 빠져있는 단어가 when인데 그걸 두 단어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초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go to bed는 자러 가다 이 말이니까 왼쪽 문장 해석은 탐이 언제 자러 갑니까? 탐이 몇 시에 잡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when과 의미가 같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뭐 문법적인 거라기보다는 when과 동의어는 같은 뜻은 여기는 what time이라 보면 돼요. 탐이 언제 잡니까? 언제 잡니까? 라는 말이랑 몇 시에 잡니까? 라는 말은 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what time.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의문사 할 때 이런 걸 좀 조심해요. what 다음에 time이라는 명사가 왔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수식을 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럴 때 what을 바로 의문 형용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13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16번, 17번도 내용에다 맞춰 나가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좀 답을 생각을 못 해냈더라도 설명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건 말고요. 12번과 14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 12번, 14번을 할 테니까 여기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 지난번에 의문사 종류를 쭉 설명을 하다가 이 의문 형용사 부분이요. 의문 형용사는 의문 대명사 중에 몇몇 단어가 이제 의문 형용사였거든요. 그 의문 형용사에 속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적으면 바로 이런 것들이요. what이나 which나 whose를 여기다 넣어서 설명을 했어요. 의문 형용사랑 성격이 같다고 보면서 이해를 하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whose와 which와 what은 의문 대명사도 되고 의문 형용사도 되는데 이걸 구별할 때는 어떻게 하냐? 뒤에 명사가 있냐 없냐로 판단하라고 했죠. 그래서 좀 전처럼 what 뒤에 time이라는 명사가 있으면 what은 의문 형용사. 만약에 time이라는 명사가 없어. 그러면 what이나 which나 whose는 의문 대명사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 whose 같은 경우는 물어보는 뜻이 두 가지예요. 만약에 의문 형용사처럼 쓰였다. 그러면 정확하게 소유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whose는 뜻이 누구의. 그리고 이제 whose가 누구의란 뜻일 때는 뒤에 당연히 명사가 올 거고요. 그러니까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온다라는 것 때문에 whose를 의문 형용사에 같이 넣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whose 뒤에 명사가 없으면 그건 또 완벽한 의문 대명사거든요. 그럴 때는 뜻이 이거예요. 누구의 것 이렇게. 그러니까 whose는 뜻이 두 가지라 이 말이에요. 뒤에 명사가 나오면 누구의, 뒤에 명사가 없으면 누구의 것. 그래서 이제 whose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which 같은 경우도 의문 형용사, 의문 대명사가 이제 다 가능해요. 자, 여기서 좀 전에 이제 안 배운 거 하나가 이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추가로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설명하면 또 나올 거예요. 소유격이라고 뭐뭐의라는 뜻을 갖는 이제 명사나 대명사는 이런 소유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뜻이 뭐뭐의라는 뜻이에요.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온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 문제 풀면서 설명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해서 하나를 기억을 해요. 소유격 뒤에 반드시 명사가 오는데 그 명사가 앞에 한번 나왔던 명사가 또 나오면,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명사가 반복되는 명사가 다시 한번 또 나오면, 명사가 반복이 되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유격과 이 반복되는 명사를 합쳐서 소유 대명사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직은 소유대명사까지는 진도를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대명사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책에 어디에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줄 테니까 이것도 이제 옛날 배웠던 기억이 또 이렇게 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처음 듣더라도 소유대명사는 일단 이럴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세요. 자, 한 번만 다시.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오는데 그때 무조건 소유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소유격 뒤에 명사가 왔는데 이 명사가 앞에 나왔던 명사가 또 나왔을 경우에, 반복되는 명사가 나왔을 경우에 소유격과 반복명사를 합쳐서 소유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자, 그래서 12번과 14번이 지금 그런 류의 문제예요. 그리고 12번에서 이 thi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this와 that 있죠. this와 that은 설명 한번 다시 또 할 거예요. 그게 또 이거랑 설명이 맞물리는 거예요. this랑 that도 지시 대명사로도 쓰이고 지시 형용사로도 쓰이거든요. 지시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이것저것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시라는 말을 붙이는 거고요. 지시 대명사도 되고 지시 형용사도 되는데, 그런데 또 구별을 어떻게 하냐. 뒤에 명사가 있냐 없냐. 이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번 같은 경우는 this 뒤에 명사가 없죠. 그럼 여기 this는 대명사예요. that이 있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근데 this와 that은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명심을 해두고. 자, 그래서 이제 12번 문제를 보세요. 이것은 누구의 시계입니까? 그래서 whose 뒤에 명사가 왔죠. 그래서 이때 whose는 우리가 의문 형용사에 분류했던 바로 소유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의란 뜻으로. 형용사적 성격을 갖는 이것은 누구의 시계입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서도 돼요. this가 형용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what를 this 뒤에 옮겨놓고, whose는 이 what가 없어도 단어가 성립이 되잖아요. 소유 대명사를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12번 정답은 이거예요. whose를 단독으로 쓰고요. whose 뒤에 있던 what라는 명사를 this 뒤로 돌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whose is this what 이렇게 쓰면 뜻이 똑같아요. 윗문장과 아랫문장에서 whose와 this는 성격은 변하지만 뜻은 같아요. 내용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내용으로. 이것은 누구의 시계입니까? 이 뜻이나 이 시계는 누구의 것입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자, 여기서 비교를 해요.
후주 뒤에 명사가 왔죠? 그럼 이건 소유격. 의문 형용사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를 했던. 근데 아래는 후주 뒤에 명사 없죠? 그러면 이게 성격상 의문 대명사적 성격. 정확하게는 누구의 것이라고 소유 대명사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후주는 소유 대명사를 물어보는 거고, 누구의 것 이런 뜻이고요. 해서 이제 차이가 나고, 그 차이는 바로 뒤에 명사 있고 없고의 차이. 또 여기 뒤에도요. 여기 this 뒤엔 명사 없죠? 그럼 여기 this는 대명사. 그런데 여기는 this 뒤에 what이라는 명사 있죠? 그럼 여기 this는 형용사.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12번 정답 됐고요. 14번도 이제 비슷한 과정이에요. 14번에 여기 which라는 단어도 방금 여기처럼 whose와 which와 what은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때그때 우리가 이제 판단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또 which 뒤에 명사가 없어. 그러면 여기 which는 의문 대명사예요. 그래서 뜻이 어느 것. 우리가 저 선택 의문문에서 주로 쓴다고 하는 의문사예요. 그 다음에 뒤를 보니까 your hat 이런 게 소유격.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명사. 그래서 14번 해석은 너의 모자가 어느 것이냐, 너의 모자가 어느 것이냐 이거죠. 이때 which는 또 의문 형용사로도 쓰이잖아요. which는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의문 형용사로도. 그래서 뒤에 있는 hat을 다시 여기로 붙여요. which hat 이렇게. 그래서 명사가 붙는 순간 여기 which는 hat을 수식하는 의문 형용사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된다고요. 이때 which는 어느 것이라고 하면 안 돼요. 뒤에 명사를 붙여서 해석해야 되니까 어느 모자, 어떤 모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지금 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hat을 여기다가 한번 썼어요. 그래 놓고 뒤에 나오는 your hat을 한번 다시 써봐요. 그러면 이제 윗문장과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너의 모자가 어느 것이냐? 그러면 아래 거 너의 모자가 어느 모자냐? 그러면 비슷한 말이 성립이 됐죠?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앞에 which 뒤에 hat이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소유격 뒤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돼서 명사를 썼는데 여기 hat이 앞에 나왔던 명사 hat이 다시 또 나왔잖아요. 자, 여길 봐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소유격 뒤에 명사가 반복이 됐을 경우에 소유격과 반복 명사를 소유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해서 정답은 앞에 hat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이 명사를 반복을 안 하는 게 이제 영어 문장의 특징이거든요. 모든 언어가 반복되는 건 가급적 피해야지 문장이 간결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your hat 대신에 바로 yours라는 소유 대명사를 쓰면 이게 정답이에요. 여기서 yours가 뜻이 바로 너의 것이란 뜻이에요. 대신 소유 대명사는 아까 우리가 아직 진도상으로는 안 배웠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먼저 하나를 예습삼아 먼저 배워놓으라 이 말이에요. 자, 해석을 하면 어느 모자가 너의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2번과 14번은 명칭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주 비슷한 문제라서 지금 나란히 적어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은 처음 들을 때는 일단 알아는 들을 수는 있는데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려고 하면 문제를 좀 더 반복해서 풀어봐야 된다는 점, 이제 그거 여러분들 좀 알고. 다음에 이제 15번 보세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문대명사 배울 때, 의문사를 배울 때 이 what이라는 의문대명사는 어쩔 때 쓰는 거냐면 사물의 이름을 모를 때 주로 what을 쓴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모를 때는 who, whose, whom 이런 의문대명사들을 쓰는데 물건의 이름, 사물의 이름을 모를 때는 what을 쓴다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사물과 관련돼서 쓰는 건데 이제부터 다시 들어요. what을 사람과 나란히 쓰잖아요. 그럴 때 what은 직업을 물어보는 거다 라고 별도로 이제 외우세요. 한 번만 다시. 원래 사물의 이름을 물어볼 때 쓰는 what인데 what을 사람과 같이 쓰게 되면 그때 what은 그 사람의 직업을 묻는 거다. 해서 15번은 해석이 이거예요.
그녀의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직업이 뭡니까? 여기서 우리말로 살짝 바꿔봐요. 그녀의 아버지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표현도 의문문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 아래 문장도 잘 기억해둬요. 무엇을 하십니까? 이거잖아. 그녀의 아버지가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하다라는 일반 동사를 바로 써버리는 거예요. 대신 현재 시제고요. 의문문으로 고쳐야 되고 do는 일반 동사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what을 그냥 쓰고 does her father do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십니까? 그래서 직업 물어보는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하다라는 거고요. 하다의 목적어가 바로 what이에요. 그럼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걸 테니까 그 일은 사물과 대부분 관련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사물을 물어볼 때 쓰는 what, 정상적인 what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문문이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약간 헷갈릴 거거든요. 여기 does는 조동사 does예요. 주어가 3인칭이기 때문에 do에다 es 붙인 does.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온다고 그랬죠. 여기 do가 바로 일반 동사 do. 하다라는 뜻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문사랑 관련된 것 중에 약간 이제 추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 13, 14, 15번은 했고, 그 다음에 16번, 17번이요. 자, 16번하고 17번도 이제 여기를 보세요. 16번하고 17번은 먼저 그 우리말로 개념부터 좀 잡고 들어가요. 그 개념이 잡히면 그냥 바로 쉽게 처리가 되는 거야.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영어가 아니고 그냥 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 우리가 이제 day라는 단어가 나오면 day라는 게 날이라고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래서 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하루의 개념을 뜻하는 건데 이 하루에는 해당되는 날짜가 있을 거고요. 이 하루라는 그 시간의 개념은 24시간이 하루니까 그 하루에는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면서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요일도 바뀌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봐요. 날짜는 뭐 단위로 바뀌는 건지, 요일은 무슨 단위로 바뀌는 건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요일은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또 같은 요일이 또 나오죠. 그래서 요일은 7일마다 변해. 7일마다 다시 돌아와. 그래서 요일은 주 단위로 변하는 거고 주 단위로 다시 돌아오는 거고, 날짜는 30일, 31일, 뭐 29일 해서 달 단위, 월 단위로 변하는 거잖아요. 월 단위로. 그래서 월 단위로 우리가 날을 할 때는 날짜 이렇게 되는 거고, 주 단위로 하루하루를 따질 때는 뭐 월요일, 금요일 해서 이제 요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개념이 이제 맞춰졌을 거예요. 주가 영어로 뭐냐면 week예요. 달이 영어로 뭐냐면 월, 달, 뭐 몇 월 이럴 때 그건 month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단어 확인도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what day라고 물어보면 그냥 말 그대로 하면 무슨 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날짜를 물어본다고 볼 수도 있고 요일을 물어본다고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어느 특정일 같은 거 말고 특정 어떤 그 해당되는 특정일 말고 아주 단순하게 보면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그럼 날짜를 물어본다 할 수도 있고 요일을 물어본다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what day 뒤에 주, week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요. of the week. 이렇게 써주면 주 중에 무슨 날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요일 물어보는 거겠죠. 주 중에 무슨 날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what day 그대로 쓰고요. 뒤에다가 of the month. 시간의 단위를 바꿔버리면 달 중에 무슨 날입니까? 이렇게 나갔다. 그럼 달 중에 무슨 날이냐? 그러면 당연히 날짜 물어보는 거겠죠. 바로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라고요. what day라고 나왔는데 뒤쪽에 of the week 이렇게 나오면 이건 요일 묻는 거구나. 이렇게. what day까지는 모르겠는데 뒤를 보니까 of the month 달 중에 무슨 날이냐?
그럼 이건 당연히 날짜 묻는 거겠구나. 금방 이해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결론은 시간과 관련된 거죠. 넓게 보면 그때 이제 is it 이러면서 의문문 구조를 맞춰주고, 요럴 때 it 있죠. 요럴 때 it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아무 뜻 없는 이런 걸 비인칭 주어라고 그래요. 시간이라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내용을 뜻할 때는 아무 뜻 없이 관용적으로 it을 주어로 써주거든요. 이런 걸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it은 뜻이 없다. 일단 이렇게 이제 기억해두고. 자, 다시 이제 의문문으로 돌아가면 What day of the week is it? 이러면 주중에 무슨 날입니까? 해서 요일 묻는 거.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기서 바로 of the week는 생략을 해도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문사를 쭉 적어줄 때 what day는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요일을 물어보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 16번 정답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16번을 보면 what day is it? 바로 이렇게 나갔죠. 이래서 이걸 암기하라고 하는 거야. 이건 요일 묻는 거.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럼 옆에 what day of the week is it? 여기서 of the week은 생략해도 된다. 근데 바로 아랫줄 17번 what's the date라고 나오죠. 데이트가 그 노트 같은 데 보면 오른쪽 위나 왼쪽 위에 이런 거 적혀있는 노트들이 있을 거예요. 데이트가 바로 날짜라는 영어 단어예요. 날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날짜 묻는 거죠. 날짜를 묻고 싶을 때 what's the date라고 해도 되고 what day라는 표현을 쓰되 뒤쪽에 of the month 요걸 써주면 이것도 날짜 묻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대신 이제 여기서 of the month는 생략 못해요. 생략하면 다시 요일 묻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17번 정답은 what's the date랑 동의어는 옆에 what day of the month is it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문사 배우고 그리고 의문사 관련된 연습을 대화체에서 이제 우리 17페이지에서 이걸 배웠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추가해서 또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의문사가 약간씩은 이제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G번 있죠, G번. 밑줄 친 부분이 대답의 중심이 되는 의문문을 고쳐라. 이 의문문까지 이제 또 우리가 연습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G번은 놔두고 우리가 앞쪽에 그 문장의 종류라고 그러면서 연습을 했던 게 있는데 그거랑 관련된 문제가 있거든요. 16페이지. 그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 16페이지도 먼저 다 풀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16페이지도 좀 쉬운 문제는 그냥 읽어가면서 하기로 하고요. 책을 보면서 다음에 이제 설명이 약간 필요하다는 부분 배우긴 배웠지만 이제 막상 직접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추가로 설명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은 칠판에 적어줘 가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풀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씩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제 다 풀었으면 이제 또 맞춰보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16페이지에 2번. 우리가 그 내용상의 종류라고 하는 문장의 종류 배웠던 부분에 대한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먼저 1번하고 2번을 보면 1번 문장은 평서문인데 감탄문으로 고쳐라고요. 2번 문장은 감탄문인데 평서문으로 고쳐라.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을 보세요. 그게 이제 감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탄문으로 고치라는 거죠. 근데 방금 무슨 설명을 했었냐면 무슨 소유격 소유대명사 뭐 의문 형용사 의문 대명사 이러면서 같은 얘기를 하다가 this와 that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this와 that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들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어라서 여기를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개념이 완벽하게 잡히면 이거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용어들이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어요. 무슨 형용사, 무슨 대명사 이랬을 때 이건 다 지금 배우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돼요. 방금 전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들으세요. this와 that은 대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에 대해서 품사는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을 해둬야 돼요. 대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 그런데
단어가 같은데 대명사도 형용사도 다 되면 구분을 어떻게 하냐. 여러 번 얘기했어요. 뒤에 명사가 나오면 그러면 형용사다 라는 말. 만약에 명사가 없다 그러면 대명사로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this는 이것, 이 사람 이런 식의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형용사로 쓰였으면 this book 하면 이 책 이렇게 되겠죠. 형용사 할 땐 이라고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that은 멀리 있는 거 가리켜요. 저것, 저 사람. 요게 this와 that의 차이예요. this는 가까이 있는 물건, 가까이 있는 사람. that은 멀리 있는 물건, 멀리 있는 사람. 그 다음에 that도 뒤에 명사가 나오면 저 이렇게 가면 돼. 저 책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this와 that은 사물도 가리키고요. 사람도 가리킬 수도 있다. 요것도 기억해 두고.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this와 that은 복수형도 있거든요. this의 복수는 these. that의 복수는 those. 이런 단어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본 수업 시간에도 계속 활용이 되고 기억이 나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구별을 잘 해두세요. 한 가지만 더 들어봐요. 만약에 this와 that이 이제 these와 those하고 비교를 하자면 this하고 that은 단수일 때 쓰겠죠? 그러면 these와 those는 복수일 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this와 that 뒤에 만약에 명사가 나왔으면 그러면 이제 형용사겠죠? this와 that 뒤에는 반드시 단수로 된 명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this 말고 these, that 말고 those가 나왔는데 그 뒤에 명사가 온다. 그러면 당연히 복수명사가 와야지 자연적으로 내용이 맞다는 거.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this하고 that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알아두고요. 자, 이제는 16페이지의 맨 위에 2번에 1번. 거기 that flower is very beautiful. 그 문장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거로 끝내는 게 아니고 지금 방금 배웠던 this와 that 있죠. 이것의 특징까지 활용해서 정리를 또 해줄 테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노트 정리를 하세요. 따로 노트 정리를 해놓고 반복해서 연습을 하세요. 지금 16페이지에 2번 문장이 바로 이거거든요. That flower is very beautiful. 저 꽃은 아주 아름답다. 그러면 방금 한 걸 해봐요. 여기 that이 나왔죠? 근데 바로 뒤에 flower라는 명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that이 이렇게 수식을 해주겠지. 이때 that이 바로 형용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that도 내용만 맞다면 대명사로 바꿔서 문장을 또 전환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이 문장을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정리를 하세요. 자, 먼저 우리가 그냥 배운 범위 내에서 하나를 처리해요. 지금 이 문장 평서문이고요. very가 들어있는 평서문은 감탄문으로 고쳐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위에다 쓸 테니까 봐요. very가 들어있는 평서문은 감탄문으로 고쳐 쓸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감탄문 배울 때 어떻게 했었나? 마지막이 형용사나 부사로 끝났을 때는 very 대신에 how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very 대신에 how를 썼어. 그러면 very가 beautiful을 수식을 했잖아요. 근데 very 대신에 how를 썼어요. 그러면 how가 beautiful을 수식을 할 거 아니에요. 감탄문은 how로 일단 시작을 했죠. 그러면 how가 수식하는 beautiful이 이렇게 문장 앞으로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how beautiful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that flower라는 주어, 그 다음에 is라는 동사가 남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That flower is.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부분이 연습이 된 분들은, 공부가 된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고치는 건 쉽게 고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끝났고요. 자, 이제 이건 됐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 문장을 전환을 할 테니까 보세요. 저 꽃은 아주 아름답다인데 that이라는 단어의 특징 때문에 여기 flower를 여기 뒤로 옮겨와도 돼요.
대시라는 단어의 특징이 뭐였냐면 형용사도 되지만 대명사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봐요. 이게 지금 새로 추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this와 that의 특징 때문에 that은 대명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flower를 문장 뒤쪽으로 보내고 that을 바로 주어로 써버려요. 그러면 이게 주어면 바로 뒤에 이렇게 동사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that 다음에 is란 동사를 바로 썼어요. 그러면 이제 뒤쪽에다가 flower라는 꽃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꽃은 셀 수 있는 명사. 그 다음에 저것 이렇게 나갔으면 지금 꽃 한 송이를 가리키거든요. 셀 수 있는 명사는 하나, 단수면 어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답다는 말을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꽃은 꽃인데 어떤 꽃이냐면 아름다운 꽃. 그러면 명사 앞자리는 이렇게 형용사 올 수 있죠. 그래서 형용사를 써줘요. beautiful. 그래서 이제 beautifully flower 수식. 그 다음에 여기 매우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beautiful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바로 앞에다가 very를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very는 beautiful 수식. 그래서 형용사 수식하니까 very는 부사. beautiful은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 그리고 flower는 명사. 근데 꽃은 지금 저것이라고 그랬으니까 단수. 그래서 앞에다 어를 붙여서 바로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 써도 돼요. 좀 정리를 해서 쓰자면 이런 식이에요. That is a. 근데 이제 전환하다 보면 이게 왜 나왔냐 이렇게 이제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뒤에 꽃이라는 단수명사가 오기 때문에 어를 쓴 거예요. Very beautiful flower. 이렇게 얼마 전에 7급 공무원들 시험이 이제 최근에 끝났고요. 거기서 또 한 달여 전에 서울시 시험 끝났고 또 바로 한 일주일 전쯤에 지방직 9급 시험이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한 2달여 사이에 이렇게 이제 3개의 시험이 집중적으로 나왔었는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감탄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이걸 활용해서 문제 풀어내는 문제가 3번 연이어 나왔어요. 똑같은 류의 문제가 3번 연이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공부는 똑같이 하더라도 감탄문을 배워서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가는데 감탄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 암기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기가 된 분들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해가 돼 있고 암기가 된 사람들은 보자마자 나온단 말이에요. 익숙해질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기초라는 건 여러분들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초 부분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시험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9급뿐만 아니라 7급에도 수준이 다른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문법적인 부분은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법을 잘해둬야, 특히 기초 그걸 잘해둬야 문법 수업 이해도 되고 문법과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도 어느 시험이든 다 풀어낼 수도 있고, 또 이런 문장이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오면 당연히 독해도 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실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류의 문장은 많이 볼 테니까 기억 잘 해두세요. That flower is very beautiful. 해석 보세요. 저 꽃은 아주 아름답다. 이거나 That is a very beautiful flower. 저것은 아주 아름다운 꽃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말 잘 보면 저것은 아주 아름다운 꽃이다나 저 꽃은 아주 아름답다나 같은 말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랬던 평서문을 바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다시 또 와서 베리가 들어있는 평서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감탄문을 고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에 명사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에서부터 플라워까지가 한 덩어리 명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베리가 들어있는 평서문인데 마지막이 명사로 끝났어. 그러면 이걸 감탄문으로 고쳐라. 그러면 또 우리 배웠던 거, 이제는 베리 대신에 what을 쓴다. 이렇게 나가야지. 자, 해서 이 문장을 또 감탄문으로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고치면 what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부터 플라워까지가 한 덩어리 명사인데 베리 대신에 what을 썼으면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명사와 관련된 부분 a beautiful flower를 그대로 이렇게 내려다 써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썼죠.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맨 앞에 있는 주어 동사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그대로 차례대로 써. That is. 자, 이렇게 해서 감탄문이 하나 또 나와요. 지금 1번 문제에서 바로 이걸 추가로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제 추가로 설명한 문장은 우리가 예전에도 또 봤던 문장이야. 감탄문 what으로 시작하는 거랑 관련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서 또 배운 게 있잖아요. 여기 what도 마지막이 명사로 끝나기 때문에 very 대신에 what을 썼지만 여기 what도 how로 바꿨을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노트 정리 다 돼 있어요. 근데 how는 성격이 부사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how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주로 온다. 그래서 what a beautiful flower에서 beautiful이 형용사니까 how 바로 뒤에 이렇게 beautiful을 이렇게 붙여준다고요. 그러면 다시 남아있는 게 a flower 이 부분이죠. 그걸 다시 이렇게 쭉 써주면 이런 거 절대 빠뜨리면 안 되고 써주면 뜻이 같은 거다 해서 이건 노트 필기에 아예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는 똑같이 가는 거고. 바로 이 부분이 얼마 전 기출문제예요. how나 however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how나 however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온다. 바로 이런 게 우리가 평상시에 의문사 할 때도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 오죠. 감탄문 할 때도 지금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연습이 된 사람들은 이 문제들 다 쉽게 풀어내는 거라고. 다 한 문제씩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일주일에 한 달 사이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려요. 지금 이 5문장 놓고서 주어 찾아봐라. 이거 공부 좀 하는 학생들도 주어도 못 찾아. 주어도 못 찾아요. 자, 근데 이게 연습이 되면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장 종류는 차이가 나지만 요 5문장은 다 같은 뜻이에요. 저 꽃은 참 아름답다를 이렇게 5가지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자, 해서 이제 1번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이 부분은 노트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이 꼭 복습들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16페이지에 또 2번부터 쭉 이어서 설명을 할 테니까 혹시 안 풀어본 분들은 먼저 꼭 풀어보고 나서 또 설명을 들으세요.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이제 문제 이어서 풀 거예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